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2017년 1월 11일 111 오전 8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이면 제가 시황을 하죠. 누구? 레드캔들과 함께합니다. 자, 이슈 시작하기 전에 소리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1번. 자, VR방과 공개방 소리 체크 중입니다. VR방 잘 들리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장 이슈 바로 진행할게요. 네, 오늘은 수요일장이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죠?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뭐 방금 뉴스 나왔던 거 보니까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뭐 거래일자 기준 봤을 때는 8거래일차고요. 그리고 날짜는 11일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울 수밖에 없겠죠. 내일은 더 추울 수도 있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 미증시부터 가겠습니다. 네, 다우 연봉이에요. 자,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에 정말 바짝 다가섰습니다. 고가 기준 19,999.63포인트까지 왔는데 2만 포인트가 참 이게 숫자가요. 맥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영역에 도달하는 숫자를 설정해 놓게 되면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2만에 정말 끝까지 닿았는데 0.37포인트가 모자랐습니다. 2만 바짝 다가선 다우 지수 모습 연봉 형태입니다. 월봉 형태 동일하고요. 주봉 형태 모셔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올린 이후에 지금 뜬 자리 이후에 2만에 바짝 다가서지만 횡보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간입니다. 다시 19,000과 18,000포인트 후반선 이 정도 영역까지 내려와서 지지라인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들이 참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국가도 이제 사업체처럼 운영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이죠. 글로벌 기업들을 하나씩 영입을 하고 포섭을 해가지고 미국의 유리하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마윈 얘기 나와준 게 있고 도요타 얘기 나와준 게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건물들을 끌어들이고 하다 보니까 미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 다우지수가 연봉, 월봉, 주봉, 일봉 형태에서 상세와 함께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횡보가 길어지는 자리 2만에 바짝 다가섰지만 돌파 못 나오고 이평선 닿아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지 않겠나 19,000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게 됩니다. 나스닥 역시 신고가 갔다가 떠있는 자리예요. 이격이 좀 있죠. 연간 기준 연초의 시작부터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요 아래꼬리 한 5,00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는 게 지지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주봉상 그림 보셔도 5,000포인트 초반선 5,200 정도가 1차 지지라인, 5,000이 2차 지지라인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5,200까지 이제 일간 기준 봤을 때는 5,300 정도에서의 지지받는 게 좀 나은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가 왜 이렇게 잘 가고 있고 급등 못 나오고 횡보 중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요. 유형 마감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유형 마감 유가 급락입니다. 트럼프 기자회견 불확실성의 혼조. 자, 그러게 만약에 이 기자회견 불확실성 얘기 나왔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아니라 뭐 언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지나간다. 딱 정해진 내용과 함께 확실한 내용을 보여주게 되면 이만을 찍었을 거라고 보는데 약간 아쉽죠. 유가가 급락하지 않았고 트럼프 기자회견 불확실성 없었다라면 이만을 찍지 않았을까, 돌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또 한 번 최고치를 도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금융과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에너지 업종 부진으로 혼조세입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나스닥은 기술주로 했죠. 기술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행사권이 있죠. 뭐 했어요? CES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2월 달에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연초에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오를 만한, 수혜받을 만한 행사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또 올라갔다는 얘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이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라는 것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조세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트럼프 불안감이죠. 네, 금값 인상 가능성 때문에 뭐 그 종목 예전에 당선되자마자 급등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꿈틀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자, 10일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날과 같은 2268을 기록했고요. 다우 지수는 0.16% 하락, 나스닥은 0.36% 상승했습니다. 5551.82로 사상 최고를 기록합니다. 자, 뉴욕 증시 시장은 좋았습니다. 경기지표 호조 때문에 상승 출발했어요. 다우 지수가 2만 포인트에 50포인트 남겨놓고 거의 다 왔었는데 유가가 낙폭을 키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심에 얘기하겠지만 그 유가 같은 경우는 감산합의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양측의 선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폭을 지금 키웠다고 합니다. 에너지 업종이 0.9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종도 1.29% 떨어지면서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금융과 헬스케어 업종은 0.39, 0.34 올랐습니다. 차량 재량, 소비재 업종도 0.4%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월 도매 재고가 1% 올랐어요. 2년 내 최고, 4분기에 GDP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서 지표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괜찮아 보였는데 유가 하락 그리고 기자회견 앞두고 조금 부담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재 재고가 1% 증가, 옷 등 비내구재 재고 역시 좀 늘었다고 하죠. 도매 재고가 느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재고가 느는 게 아니라 재고가 줄어야죠. 많이 팔려야죠. 보세요. 재고 소진 기간이 1.3개월에서 1.31개월로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야 돼요. 그래야 소비가 팍팍 일어나고 판매량이 늘고 그래야지 회사 그리고 이제 지수 부분도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자, 지난달 소기업 낙관 지수도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서 3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죠. 양측의 선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국제유가 감산 합의 지켜질 것이냐? 그래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우리 합의하자, 감산하자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감산하겠다 뭐 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떡할 거야, 그죠?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 니네가. 우리가 단합해갖고 자, 우리 언론에다가는 감산할 겁니다. 그래요. 네. 좀 덜 할 거니까 유가 올리세요. 라고 팡팡 터트려 놓고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몇 개 있죠. 뭐 이제 유가 빼고 이 동네 빼고요.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어디에서 투자 들어올 겁니다. 뭐 한 5천억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좋아요. 사세요. 라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네요. 다음 달에 들어올 겁니다. 다음 달 되니까 또 다음 달에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점점 미루게 되면 신뢰도가 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또. 그래서 이번에 감산합의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합의는 했으나 지킬지가 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유가 달러 강세와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합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못 믿겠다는 거죠. 1개월 최저치로 떨어졌답니다. 합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악재로 적용이 됐다 그러죠.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요? 그래요? 오펙에서는 감산한다고 그랬는데 미국은 증가시켜요? 뭐 하는 거죠 이건?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배럴당 1.25달러 떨어지면서 53달러대 WTI 기준이죠. 네. 1.1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50.8입니다. 5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40달러 후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 40~50달러대만 유지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그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너무 빠지면 안 되고 40달러 이하 빠지게 되면 너무 싸게 내려가고 있는 거고 60달러 이상 올라간다면 쉘가스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도달하기 때문에 시간의 그럼 단위가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맞은 것 같고 불안감 얘기했던 것 중에 오펙 2위 산유국 이라크가 2월까지 바스랑을 통한 원유 수출을 사상 최고치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감산한다며요. 감산한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유가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 경기지표 호주에 소폭 올랐다고 되어 있고요. 영국의 파운드 약세가 지속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금값 강보합 트럼프 기자회견 지켜보자. 트럼프가 뭐 이상한 말을 한다라거나 했는데 뭐 도움도 안 되는 얘기 한다 라면은 불안감 증폭되면서 금값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 엘컴텍 이런 종목들이 가겠죠. 거기에 대한 그 불안감이죠. 네, 불안감 때문에 지수가 오르다 말았다. 금값은 강보합인데 강보합이에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강보합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유럽 증시 영국이 9일째 최고치 행진 역대 최장, 독일과 프랑스도 상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럽 증시에서 영국이 9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FTSE 오르고 11일 연속, 아흐레 연속, 그렇군요. 최고치 갈아치우면서 1997년 5월에 기록했던 8일 최고치도 뛰어넘었습니다. 파운드화가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면서 수출업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닥스도 올랐죠. 프랑스 깍구도 올랐습니다. 광산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 원자재가 올랐어요. 상승을 주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앵글로 아메리칸과 리오틴토가 7% 5% 올랐어요. 엄청 올랐네요. 최대 소비국인 중국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5.5% 급등하면서 5.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풀린다.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라는 겁니다. 국내 사드의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화장품 업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중국 매출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어제 기사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어떤 기사냐면 중국에서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수입 불가 품목을 내린 게 있대요. 그 중에 70%가 우리나라 제품이랍니다. 이거 너무 심하죠? 그러면 그거를 한국산 제품들을 안 받으면 어디 다른 나라 거 받아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유럽 지역에서는 호재가 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보복 조치 때문에 그걸 안 받으니까 그 물량만큼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 유럽 쪽에서. 화장품 많잖아요. 로레알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랑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랑방도 맞나? 뭐 있는데 그런 거. 록시땅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 기대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부실을 우려 커지면서 은행 업종은 조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부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뭐냐? 유가 급락. 왜? 양지기 효과. 트럼프 기자회견 때문에 불확실성의 금값은 강보합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기자회견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상승하다가 쉬었다. 횡보 중이었다. 나스닥은 최고치인데 왜? 세스 그리고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술주들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지표는 좋았으나 역시 인터뷰 앞두고 기자회견 앞두고 좀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사드 보복 조치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제품들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있는 화장품이라거나 이런 부문들이 중국 소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수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좀 이 유형 마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아우르다 보니까 할 얘기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또 지표 봐야 됩니다. 지수 봐야 됩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천자문 같은 경우에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옛날 얘기인데 천자문이 말 그대로 글자가 1000개잖아요. 1000개밖에 없는데 그 1000개의 천자문만 제대로 배워도 삼라만물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1000개밖에 안 되는데 하늘, 천, 따지 두 글자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왜? 하늘, 천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도 있죠. 새도 있죠. 비가 내리죠. 눈이 내리죠. 하늘에 뭐 있어요? 별이 있죠. 그게 다 파생이 돼가지고 수십만, 수천 개, 수천만
그 단어와 어휘들 다 아울 수 있죠. 땅지에 있을 때도 땅에 뭐 있어요? 집 있죠, 사람 있죠, 동물 있죠, 식물 있죠. 땅 가다 보면은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뭐 있어요? 바다 있죠, 물 있죠, 웅덩이 있죠. 다 파생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단순히 유형 마감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엮을 수가 있어요. 그쵸? 보려고 마음 먹고 말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엮을 수 있는데 다 엮으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로 넘어갑니다. 코스피 연봉. 자, 코스피가 전거래를 2045에 마감했어요. 2000포인트 영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맥점이라고 할까요? 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지금 약간 저항받는 모습인 것 같은데 월간 기준 보시게 되면 자, 이거는 제가 우리 VIP 회원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고 여기 모든 분들한테 같이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달에 코스피가 양봉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번 달에 조금 더 올라가거나 윗꼬리 찍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더 올랐었죠. 53포인트까지인가요? 올라갔었습니다. 50포인트대 이상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살짝 내려옵니다. 왜요? 추세가 그렇죠. 원형 형태를 잡던 맥점을 잡던 간에 50 정도까지 올라오면 50포인트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조정 내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요. 계속 빠지지도 않아요.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부터 아랫골이 달리고 있는 이 음봉에서부터 석 달간 상승이 이어졌고 이 정도 50 전후까지 올라왔다면 웬만큼 반등이 나왔다라는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윗꼬리가 지금 발생이 되는 모습이고요. 주간 기준 보시면 다 지난달에 양봉 나왔죠. 제가 시황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2000포인트 이하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 40-5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고 그 자리에서 양음 형태와 함께 추가 상승 없다라면 다시 2000포인트나 1900포인트 후반선 내려올 수 있겠다. 원형 형태, 박스권 형태 예상했었죠. 예측했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난주 양봉을 잘 뻗어가길래 그러면 이번 주에 살짝 올랐다가 음봉 나오거나 뭐 내려올 수 있겠네 라고 했었는데 내려오죠 또.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일단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한 주보다는 음봉 형태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이 되죠? 자,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종목을 잡아간다라거나 확 친다라거나 하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코스피 일봉 형태 동일하죠. 언제가 동일하냐? 지난해 8월, 9월 넘어가는 과도기 그리고 9월 중과 유사할 겁니다. 상승 나오는 가운데 한번 눌러줬고 반등 나오고 떠서 조정받고 빠집니다. 올라가는 가운데 눌러주고 이평 지지받고 튀었다가 다시 빠지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이번 주 중에는 조금 이렇게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급락한다 안 된다 이제 뭐 무너진다는 아니에요. 무리하게만 안 한다라면 또 기회 있는 종목, 기회 주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바닥에서 쉬어간다라거나 매집한다라거나 하는 종목들이 생겨요. 제가 우리 VI방에 오시면 우리 방입니다. 레드캔들 있는 방입니다. 선재공이 같이 하는 우리 방에 오시면 요 방에서 우리 방에서는요. 제가 수익에서 중장기 종목으로 해서 한 2개 정도를 좀 드린 게 있어요. 바닥권 모아가라고 해서 한 2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 개는 아직도 매수가 주고 있고 3분할을 매수할 거예요. 3번 분할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개는 어저께 그저께 잡혔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최고 매수가죠. 1차 매수가 자리까지 살짝 또 와 있는데 조만간 갈 종목들입니다. 올해 중반 정도 짧으면 2-3개월 길면 한 6개월에서 1년 1년까지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보면은 충분히 최소한 1-20% 이상 많이 보면은 한 1년 이상 본다라면 더블 이상도 갈 만한 종목들도 몇 개도 보여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뭐랄까요? 저기 거시기 그거 아니고요. 한이랑 오예 종목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예 아싸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잡아갈 것들이 있어요. 뭐 지수 움직임이라거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뭐 중장기 종목이 안 나온다 어렵다는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들이 생깁니다. 왜? 많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잡아야 됩니다. 자, 코스닥 예상대로입니다.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냐하면 작년에 예상했던 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뭐 1년 내내 그 얘기할 거야? 네, 1년 내내 얘기할 겁니다. 올해 양봉의 형태 아래꼴이라거나 양봉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질 거고요. 네, 오늘 방송 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예상했던 거 2년 전에 예상했던 겁니다. 2년 전에 작년 음봉 나올 거고 2017년에 양봉 나올 거다. 똑같습니다. 올해 뭐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 나와주고 있고 뭐 청문회 얘기 나오고 특검 얘기 나오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 아까 뉴스 나왔지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어디 방문도 하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지원만 해주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내용들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기 좋은 거는 코스피 2000 이상부터 하기가 쉬워요. 코스닥이 600 초반이나 600 이하짜리가 하기 좋아요. 여기에 좋다는 거죠. 600포인트 부근에서 작년에 잡았던 분들의 경우는 700만 끌어올려도 몇 프로예요? 업종지수가 코스닥 업종지수가 10포인트 이상 10% 이상 700 조금 넘어가면 20% 이상 올라옵니다. 720까지 가면 훨씬 더 먹을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코스닥 월봉 이번 달 윗꼬리에 나오죠. 다시 한번 600 근처 혹은 600 약간 이하 내려온다. 코스닥 기회입니다. 다시 얘기했어요. 기회입니다. 올 연말 돼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의 경우 이번 주에 떴다가 음봉인데 지지라인이 600포인트 한 초반선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600 이하 500포인트 후반 또 온다.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는데 이미 잡아놓은 종목도 있을 거예요. 정말 기회가 또 한 번 올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들 볼게요. 오늘 기사가 몇 개 있냐면요. 12개 있는데 기사를 이게 잘못 적었나. 숫자가 약간 에러가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312가 아니라 012 그냥 1인데 이렇게 나왔네. 잠깐만요. 뭐지? 말하겠다. 다시 할게요. 12개 정도 기사가 있습니다. 요 기사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요. 57분에 선제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릴 겁니다. 잠깐 볼게요. 자, 원화같이 떨어지는데 왜 사나요? 외국인들은 한 달간 외국인들의 2조 원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강달러가 주춤하니까 원화 반등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소효과예요.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요. 그러니까 해지 효과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이게 이제 달러가 강해가지고 막 올라갔었어요. 죽을 때까지 올라가요? 1년 내내 올라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강달러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것들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그 원래 가치보다 좀 내려온 화폐 있죠. 우리나라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비싸게 팔아먹고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면은 또 살짝 팔아먹고 내려온 거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오락내리락해요. 올라갈 거 올라타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 주춤하고 원화 반등의 기대를 본다라고 해서 환율 변동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있지만 삼성전자 4분기 실적과 함께 기업시장 오를 거라는 전망도 영향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 가치가 곧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원화 가치, 원달러 가치가요, 1200원 이상까지 올라왔었죠. 1300원 갈 거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겠죠. 원화 가치는. 달러는 좀 떨어지겠죠. 너무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들어온다라는 얘기고요. 최근 3개월간의 외국인 순매수 2016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9일까지인데 11월 달까지 매도 물량 많았어요. 근데 12월 달에 엄청 들어왔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3개월간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기준인데요. 1208원까지 갔다가 1205원 근처 와 있는 모습이 1100원대부터 1200원까지 거의 1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갔죠. 그러면 차트를 보셔도 여러분 차트를 봐도요.
이만큼 끌어올리고 1분 내려와야 되거든요. 3개월간 유로화 대비 원화환율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여기 이 자리 오고 여기서 다시 밀었죠. 이만큼 들어올렸고 1200원대 후반까지 왔으면 다시 1200원 중반이나 초반 혹은 200원대 후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맞죠. 200원 중초반까지. 자, 그러면서 국내 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 드립니다. 국내 기업 가치 저평가다. 자, PBR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이면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라고 얘기하죠. 지금 1 미만인 기업 종목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 제가 이거 매집해 놓을게요. 초보 종목입니다. 3번, 4번 분할 매수할 겁니다. 하는 종목들이 생겨요. 국내 기업도 저평가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삼성 쪽에 대부분 들어갔지만 남은 자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일부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좀 안타까운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부모님 집에 들어가겠어요. 젊은 부부들 두더지 대체크. 집값 부담 때문에 부모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생활비도 아끼고 경제도움도 받고 부모 간섭이 커지기 때문에 갈등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자기 집을 살려면요 정말 급여를 받고 급여만 가지고 생활했을 경우에 한 푼도 안 쓰고 10년, 20년을 모아야 자기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 10년입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 연평 아직도 월급이 한 달에 200 못 받는 분들이 5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월급 받는 샐러리맨 중에 200만 원 미만 받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럼 1년 연봉이 2,400에서 3,000 사이 3,000 미만이라 치고 연봉 3,000 치고 그걸 통째로 다 받았을 경우에 10년 모으면 3억이죠. 3억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어요? 힘들어요. 오래된 거 빼고 10년가 택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되잖아요. 20년 30년 모기지론 장기로 20년 이상씩 해가지고 싸움 모은 돈 해가지고 겨우 하는데 이자 내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두더지, 그러니까 예전에 캥거루족이라고도 얘기만 했었고 했는데 두더지 재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생활비라도 아끼자, 집값이라도 아끼자. 경제적 도움, 주택 자료금 마련을 위한 도움이 70%예요. 이유가 뭐냐? 월급이 적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참 슬픈 일입니다. 여기 좋은 것도 있네요.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아서 아니다. 좋은 거 아니군요. 부모님 원하셔서 해주는 건 그래 효도인데 사실 뭐 그러고 싶겠습니까? 신혼부부라거나 혼자 독립해가지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싶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 경기가 좀 살아나고요. 경제 규모가 살아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불가능하죠. 빚쟁이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가부장적 제도에서 어딜 나가 사냐 같이 살자. 그래서 대가족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해 합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뭐 애를 봐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 편하게 두 분이 사시라 그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팡팡 드리고 자녀들도 나중에 내 새끼가 우리 집 들어와가지고 야 엄마 아빠 편하게 살자. 너 나가 살아. 이렇게 할 때 야 전세금 해줄게. 나가 살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자, 다음 이거는 뭐 업계에서 다 아는 내용이고요. 증권사 못 믿을 증권사입니다. 18곳 18곳 3년간 매도 의견 제로. 왜요? 매도 의견 주잖아요. 바로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아니 뭐뭐 증권사 거기 누가 적은 거예요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애널리스트 누구 막 해가지고요. 응? 아니 왜 우리 회사 매도 의견 내냐고 난리가 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응? 하다못해 식당 가가지고 식당 네이버나 뭐 이게 댓글 보면
여기 식당 맛이 없어요. 한마디 적잖아요. 바로 전화 온답니다. 요기요라거나 배달의 민족에 주문해가지고 막 시켰어요. 거기다가 평가를 뭐 별 1개, 뭐 여기 맛대가리 드릴 게 없어요. 들친자들 딱 하잖아요. 전화 바로 온답니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뭐 막 욕하고 막 죽이나 그래요. 증권사 같은 경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하는 겁니다. 왜? 안 좋다 얘기 나오면은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약한가 그러면 주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왜곡된 보고서로 투자 손실을 초래한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얘기하죠. 이거는 부담스러운데요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추천 나왔지만 혹은 보고 있지만 부담감이 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프리하게 언급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테마주 조심해라. 금감은 주의할 오적. 맨몸으로 시작해 수백억 원 자산가가 된 안 믿죠 여러분 이제. 수천 프로 수익이 난 안 믿죠. 믿지 마시고요. 대선 테마라고 해서 강조한다라거나 뭐 얼마 크게 올라갈 거라거나 우리가 뭐 몇천 프로를 수익 냈고 몇백억을 벌었다 수천억 있다 다 믿지 마세요 얘기해요. 믿지 마십시오. 선입금 하지 마시고 대여계좌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유럽 마감 영국이 9일째 최고치 행진 역대 최장 아까 얘기했죠? 넘어갑니다. 수입 맥주 시장 크고 있대요. 국산 맥주 수출액의 2배를 넘었답니다. 그러면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수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자입니다. 무역 수입 적자예요. 근데 그게 제가 술 안 마시지만 들어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맥주가 맛이 없대요. 그렇게 맛이 없다네요. 우리나라 맥주가 찝찝하니 뭐 오줌 맛만 나고 막. 외국 맥주는 맛있대요. 저도 술을 안 마시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 터진 건 때문에 일본 맥주라고는 일본 뭐 제품들 잘 사기가 그렇다, 뭐 얻기가 그렇고 쓰기가 그렇다라고 하지만 제가 술을 정말 안 마시고 아예 안 마시는 편이지만 한 몇 년 전에 아사히 맥주를 한두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저희 누나도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외국 맥주 이렇게 좋아해요. 독일 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 국산 맥주가 수출을 못하는 이유는 맛이 없으니까요.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어렵죠. 무역적자 맥주 산업 4년 만에 수입 수출액 2배 격차가 나왔고 요만큼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죠. 하이트 카스 맛있어요? 그러시구나. 한국산 맥주에 입맛이 딱 맞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맥주는 싱겁고 외국 맥주는 진하죠? 그렇죠? 그렇구나. 자, 국제유가 감산합이 이루어지느냐? 못 믿을 거란 얘기죠. WTI가 2.2% 한 달 내 최저입니다. 왜? 양치기. 몇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몇 달 전부터. 뭐 감산 합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거다, 모일 거다, 모여서 뭐 할 건데 알고 봤더니만 더 생산하고 앉았구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비트코인이 뭐길래 핀테크 업체 외국한 법 위반 결론. 해외 송금업 도입되는 7월 합법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찝찝해요.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도 추진 중이다. 3월 얘기 나옵니다. 원래 송금하는 사람이 핀테크 업체에 원화 입금을 해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원화를 주고 비트코인 지급한 다음에 비트코인 송금을 해요. 해외 업체에서 이거를 비트코인 지급한 거를 현지화폐로 지급을 해서 전환해서 받은 사람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화 송금 거래입니다. 근데 이게 위반이래요. 아직까지는 수수료율이 2.5%예요. 은행보다는 7.5%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많이 걷어먹으려고 아직까지는 불법이라고 해놓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화폐에 대해서 세금 좀 덜 내고 여러분들이 요거만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그 해외 송금하고 전환하고 하는 거 덜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좀
환전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위반이라는 얘기가 좀 들려온 거고요. 서민금융 일본계가 국내보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금, 일본계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무슨 산땡머니부터 해서 무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본계 자금 들어와 있는데 돈 잘 벌죠. 돈 잘 법니다. 근데 점점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계가 국내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81조 원 정기예금형 신탁, 예금자 보호 거의 안 된대요. 예금자 보호 가능이 부모 금융회사, 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포함, 불가능은 국내 지점이 아닌 외국 본토 지점 등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외국계 신탁 부분들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큰 자금 맡긴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애경그룹의 계열사 IPO러시 애경산업 AK컴텍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파동 등의 변수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 벌려고. 뜨거운 삼성전자 올해 200만원 주가 돌파 기대감 솔솔. 자, 갤럭시 8 일정 나왔죠? 네, 이제 곧입니다. 신제품 출시 일정 다가오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200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갤럭시 7의 사태를 딛고 실적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기대감 커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증권가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 것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이제 57분 정확합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이고요. 수요일은 수익나라고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익 계좌 빨간불 반짝반짝이 아니라 그냥 빨간색 화살표가 뚫고 올라가는 계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마이크 넘겨드립니다.